오늘 드릴 말씀은 재활에 대한 건데요. 정형외과적인 수술 후에 재활을 하면 특히 이제 상지하고 하지 수술이 좀 재활이 다르죠.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주로 이제 하지 수술을 하니까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재활을 왜 합니까? 수술 전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병이 있어서 수술하고 재활하는 거하고, 우리 병원 환자분들은 주로 이제 변형을 수술하는 거기 때문에 수술 후에 걷는 거나 뭐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던 환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그 환자들을 우리는 수술 후에 수술 전 상태로 만들어 놓으려면 수술 전에 걸을 수 있는 상태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놓는 게 이제 재활이죠. 걸으려면 서 있기를 먼저 해야 되겠죠. 가능하면 빨리 서 있게 하려고 하고, 가능하면 빨리 걷게 하는 게 요즘 세계적인 트렌드예요. Early Ambulation. 빠르게 움직이자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과연 서는 거, 걷는 게 왜 그거를 빨리 해야 되는지. 왜냐면 결국은 우리가 수술하고 정상적으로 걸음걸이가 나와야만 수술로서 떨어질 수 있죠. 물론 스포츠 재활은 좀 다르죠. 스포츠 재활은 뭐예요? 자기가 하는 운동을 다시 할 수 있게 만드는, 또 복잡하지. 걷기 갖고는 안 되죠, 스포츠 재활은. 우리는 이제 그런 상태는 아니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게끔만, 빨리 돌아갈 수 있게끔만 도와주면 되죠. 단순히 이제 걷는 거 쓰는 게 걷기와 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만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수술을 할 때 뼈를 수술하잖아요. 일단 연장을 하면 뼈가 연장되어서 새로운 뼈가 나와야 되고, 휜다리를 수술하면 절골을 하고 거기다가 뼈 이식을 하니까 새로운 뼈가 유합이 돼야 되고, 뭐 하다못해 골절 수술을 해도 뼈가 새로 붙여야 되니까, 그러면 그 뼈가 새롭게 생성되고 새롭게 붙으려면 가장 필요한 재활이 걷기, 서기예요. 온갖 약 많죠. 뼈 유합에 좋은 뭐 약들, 뭐 전기 치료들, 전 세계적으로 뼈를 유합시키려고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어느 것보다 뼈 유합에 가장 효과적인 게 걷는 거예요. 체중 부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재활에도 그런 기본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환자분들이 조금은 아시고, 요즘은 웬만한 사람들 다 체육관 가서 자기 PT 하잖아요. 자기 스스로 하는 사람도 있고 트레이너 하는 사람도 있고, 기본적인 거는 다 웬만하면 아시거든요. 수술 후에 어떻게 하면 빨리 자기 몸을 만들 수 있는 건지, 그게 좀 재활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고 좀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빨리 일상생활 복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빨리 재활하고 빨리 자기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죠. 체중 부하를 더 늘리는 거는 이제 시기에 따라 다르죠. 항상 모든 재활이 단계가 있잖아요. 휜다리로 보면 거의 한 달만 지나면 뭐 목발을 떼고 한 두세 달 가면 엑서사이즈를 시작을 하는데, 그 무게 운동을 해도 좀 더 늘릴 수가 있고, 근데 연장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다르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근데 어느 정도의 뼈진 형성이 된 다음에 한 40%는 차야 목발이 떼지고, 목발이 떼고 뼈진이 어느 정도 차야 중량 운동을 조금씩 할 수가 있죠. 그건 이제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죠. 어느 정도의 좀 약간 견딜만한 로딩을 줘야지 근육을 좀 키우는데, 견딜만한 중량으로 조금씩 늘려가는 거, 안 아픈 정도에서, 약간 아픈 거는 괜찮아요. 약간 아픈 거, 뻐근하고 그 정도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운동은. 가급적이면 좀 많이 걷는 게 좋은데, 한꺼번에. 왜냐면 유산소 운동도 되고, 많이 걸으면 유산소 운동도 되고 지구력도 길러지고. 근데 이제 그 쉽지가 않아요. 내가 해봐도 20분 이상 걸으면 힘들어. 그러니까 본인의 능력
맞게 보통은 이제 하루에 1시간 정도 일반인들 경우에 1시간 정도 걸어주면 좋고요. 1시간이 힘들다 그러면 30분 걷는 것도 좋고요. 모든 게 과유불급이잖아요. 적당한 게 좋거든요. 1시간 정도, 한 4, 5천 보, 그 정도만 걸어도 충분하고 너무 막 무리가 가는 거는 좋지는 않아요. 빠르게 걷는 게 좋기는 한데요. 이제 일반인들의 어떤 그런 빠르게 걷는다는 거는 유산소 운동에 올리죠. 유산소 운동을 하려면 땀을 내야 되거든요. 땀이 나려면 천천히 걸어서는 땀이 안 나. 빨리 한 10분 이상 걸어야 땀이 나거든요. 그럼 땀을 내야 유산소 운동이 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에 우리 환자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일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껏 좀 빨리 걷는 게 좋죠. 좀 몸이 정상화되면 정상인 재활로 넘어가는 거죠. 정답은 후자예요. 일단은 어떤 상태건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나와야 돼요. 목발을 안 하고 비정상적인 걸음걸이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목발이 필요하다는 거거든. 목발 뛰면 좀 불편하다 그러면 그건 목발 뛸 시기가 아닌 거예요. 목발로 충분히 자기 걸음이 나올 때 뭐 하나씩 뛰는 경우도 있고 양쪽을 다 뛰는 경우도 있고. 네, 뭐 러닝머신을 하거나 본인이 뭐 편한 걸로. 전기 자극 치료인데요. 근육을 움직이는 건 다 뇌에서 전기가 신호가 가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육에도 전기가 있고 그거를 인위적으로 전기를 주는 거죠. 근데 그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마비 환자들도 요즘에는 그걸로 걷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어요. 완전 마비는 안 되고 조금 마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걷는 것까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뭐를 신든지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나올 수 있는 게 중요해요. 자기가 맨발로 걷는 게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편하면 맨발로 걷고 나는 슬리퍼로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좋다. 그러면 슬리퍼 신는 게 좋고요. 대부분 신발을 신는 게 조금 나은 걸음걸이가 나오죠. 좀 황당한 얘기지만 나는 항상 상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뼈를 수술하는 의사고 하니까 항상 이렇게 수술할 때 뼈를 붙이는 풀을 개발을 하면 골절 되면 딱 바르고 나오면 끝. 우리 연장하고 거기다가 풀 딱 붙이면 끝. 언젠가는 되겠죠. 예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